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7차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중간선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바이든이 말이야 역대 40여 년의 미국의 중간선거 역사를 분석해 본 바탕에 의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씩 웃었어요. 웃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플러스 G20 회의에 참석했는데 미국의 중간선거와 그것이 우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평가해 보는데 여기서 잘 중요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여론조사나 예측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상원의 과반을 지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것은 그 반 트럼프 정서가 결집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국내 정치에서 어떤 현상에 의한 반작용이라는 것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우리도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다시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럼 바이든의 앞으로 2년간의 행보가 조기 레임덕이 아니고 외교 안보 정책의 추동력을 그대로 발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내 정치의 그 정치공학적인 역학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 특히 대중국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관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바이든이 부통령 당시에보다 오바마 당시에 그 대북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 경험의 기조는 뭐냐면 대북한 전략적 인내, 뭐 전문 용어로 strategic intelligence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바이든이 현재 앞으로 2년여 동안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 추가 실험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그 압도적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제 안보 이슈에 우선해서 이른바 백버너에 있던 걸 앞으로 끌고 와줘서 아주 시급하게 이것을 다루는 그런 정도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 중국과 미국이 노련한 이런 상대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판을 깨거나 뒤집는 형태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은 북핵 문제의 위협에 대해서 그 위협 인식은 인식하더라 하더라도 이것의 판을 뒤집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대북한 정책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로 인해 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는 말이죠. 한미일 연합훈련 내지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제 그 북한의 소나기 형태의 그 석고 쏘기의 미사일 도발 와중에 비질런트 스톰이라든지 한미일 동해상에서의 대북한 잠수함 연합훈련을 가서 국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미국은 일본의 어떤 기여를 불러일으키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뿐만 아니고 한미일 합작으로 함으로써 대중국 견제 효과도 노리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본의 군사적인 보통 국가에 가까운 실질적인 영향력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에 가서 그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그 전략적 선봉장 같은 그런 행보를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돌이켜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한 40년 내지 그 반세기에 가까운 외교로 무르익은 나름대로 그 생김치가 아니고 묵은 김치 같은 아주 큰 그 노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한국에 왔을 때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평택 공장 같은 걸 방문해 가지고
진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요 현대 정의선 회장을 가지고 뭐 격려해가면서 대단한 행보를 보였는데 돌아가자마자 그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국 TV에서도 그렇고 바이든이 가자마자 우리 뒤통수 쳤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바이든이 어쨌든 취한 행보가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먹혀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아무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의 역할. 앞으로 이제 다음 달 6일에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런오프 상원 의원 어떤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기 전까지는 만약에 50대 50이 된다면은 미국 부통령의 영향력도 상당히 중시돼야 된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미국의 부통령이나 하원 의장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의 기조회안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지속되는 와중에서 대한민국을 선봉에 세우고 마치 후방에 일제대에는 대한민국, 이제는 일본, 마치 후방 종합지휘사령부처럼 바이든이 노련하게 지휘 통제하려는 그런 행보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익 중심의 대미 안보 또 국방 외교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SCM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때도 나왔지만은 한미 간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실효적이고 가시적으로 빈도와 또 강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적정 수준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앞으로 당분간 한반도 정책을 유지해야 갈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대화 모드로 복귀가 아니고 약간의 군사적 긴장이 있는 것을 미국의 한반도나 동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나름대로 고단수 전략 내지는 책략을 구사하는 바이든 시대의 바이든 후기 시대의 한반도 정책이 또 안보 정책이 구사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우리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